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스페인에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의 결과와 의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G7 정상회의 끝나고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이제 마지막 스페인 일정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순방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성과에 대한 의미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성과를 제 입장에서 보면 막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네.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거둔 새로운 확인한 모습은 뭐냐면 과거에는 미국, 그다음에 선진국들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는 또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든가 이런 어떤 어깨를 좀 나란히 하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을 이번 G7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제 이만큼 높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눈으로 확인한 예.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하나는 방금 앞에 우리 그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성과를 강조한다면 저는 백신 외교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수석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 예. 정부가 벌써 내년도 백신을 마련하기 위한 막 계획과 그 확보에 막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우리가 너무 오래 백신 집단 면역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백신을 안 맞아도 되나? 내년에도 맞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던 것인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CEO를 만나고 또 새로운 백신을 개발을 앞둔 그런 뭐 큐어백사의 CEO를 만난 것. 이 문제는 리포트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계속 맞아야 되는 이 백신 확보의 안정성을 충분히 올해보다 강화한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미국 회사와만 어떤 파트너십이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그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백신 외교라고 칭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G7의 초청을 받은 한국이 G8로의 도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줬어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아마 제가 뭐 그 의미를 과하게 제가 뭐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G7에서는 여러 회원국은 아니지만 초청국을 초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7나라가 하는데 20개국을 초청한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4개국만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륙별 대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호주, 그리고 대한민국 4나라를 초청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국가는 영연방 국가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를 영국이 주최국인데요. 연방 국가 초청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나라를 제외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초청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의미로 본다면 명실상부하게 G8으로 이제 세계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그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신 걸 보니까 이 G7이 이제 잘 될 것으로 난 확신한다. 예. 이런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도 한국이 이 방역 코로나에서 보여준 건 정말 놀랍다. 그리고 유엔 구테스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국 정말 최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요. 이렇게 덕담을 넘어선 실질적으로 한국을 이제는 방역과 백신 이런 문제에서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어떤 믿음을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G8로의 도약이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G7 정상들과의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정상회의에서의 좌석 배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확대 정상회의 제1세션이 이제 복원을 주제로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의장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문재인 대통령, 왼쪽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쭉 테이블을 돌려서 이제 회원국들이 앉게 되었는데
아마 그 보건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헤드 테이블에 이제 앉혀 자리를 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의장국의 이제 권한인데요. 그만큼 이 분야에서 코로나의 방역과 백신 분야에서 한국이 거두고 있는 그 놀라운 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념 촬영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면 저렇게 할 때 네. 의장국인 존슨 총리가 가운데에 서시고 그 좌측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좌측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셨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국이 초청국이 우리 한국에 부여하는 의미는 참 각별했다. 예. 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에도 충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 한 장이 주는 사진의 의미를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 이 자리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쪽 반대편 끝에 서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님을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좀 자르고 이렇게 사용한 이런 것인데 문체부에서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많은 언론이 이게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바른 지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그러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이 높아졌다라고 느낀 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G7에 가서 양자회담, 양자 정상회담과 약식회담 등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호주, 독일, EU, 영국,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큐어백까지 이렇게 인기가 되게 많았나 보죠. 같이 만나달라는 그런 회담하잖아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대변인이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이것을 그 세계 선진국들은 어떤 의미로 보았냐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주목보다도 어떻게 그 단시간에 많은 국민의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 의미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서 그때부터 우리 대통령과 면담 내지는 전화 내지는 회의를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약하는 국가, 요청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어떤 국가 정상회담을 요청해서 하는 거였다면 그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회복된 이후로는 그 국민의 위대한 힘 때문에 저희가 그 요청해오는 나라들을 저희들 전략에 의해서 선택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예. 이번 G7에서도 어느 나라나 다자 회의에 가면 국익을 위해서 양자 회의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 관련 밝힐 수는 네네. 없습니다만 많은 나라가 양자 회담을 요청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많은 뉴스가 되는데 예, 예. 그런데 일본과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것은 서로 바쁘기 때문에 짧은 예. 시간에 시간 조율 문제 이런 것이 잘 안 됐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예. 그 질문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좀 드리면 네. 일본 스가 총리와 양자회담이 불발이 됐고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측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역사 문제를 엉뚱하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쨌든 외교 당국자 간 그리고 일본의 관방 장관이나 이렇게 외교 라인에서 그런 공방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과정에서 어떤 협의됐던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그것이 어떤 그 품격 있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냇물을 건널 때 우리가 징검다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징검다리는 냇물을 건너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에 풀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은 늘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품격 있는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대한민국은 그렇게 열려 있는 자세로 이렇게 일본과 미래의 가치를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우리 언론이 말고 일본 언론이 한일 정부가 도쿄올림픽 기간에
문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또 해명까지 하고요. 일본끼리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언론이 뭐 보도한 하나의 기사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충분히 예상하신 답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 역시 그 자국 기사를 일본 관방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 또 그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한미일의 그 정상끼리의 양자회담과 삼자회담은 늘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예.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늘 각국이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다자회의 같은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 할 때 보면 G20 같은 경우를 계기로 거기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하게 앞으로 한미일 3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린 자세로 그러한 문제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국제관계의 기여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또 성사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초반에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G7과 유럽 순방은 백신 외교가 가장 비중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제 페이스북에도 제가 그렇게 맞습니다. 썼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이번에 유럽 오스트리아 방문하셨을 때 그 기자회견할 때를 봤거든요. 거기서 오스트리아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세계 챔피언 아닙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에 많은 국가 정상들과도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 칭찬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예. 외국에서 어떤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외교적이고 의례적인 덕담 수준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영국의 존슨 총리 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다. 한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다. 이 분야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같은 경우도 사전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리 제1차 팬데믹 시기에 한국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그렇게 네. 묻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 그렇게 자화자찬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저희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외국의 정상과 언론이 하신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협조와 헌신과 희생 후에 잘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것은 자화자찬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 정상의 입을 통한 칭찬이고 인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국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방역을 것이 잘 다 지켜서. 국민의 헌신과 예. 희생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는 일입니다. 예. 예. 백신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백신 제공 협력을 추진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말씀만 드리면 우리 국민도 아직 다 못 맞았는데 북한에 뭘 퍼주냐라는 식으로 또 말씀들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신데 대통령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말씀은 늘 하셨지만 우리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접종이 완성된 다음에 이런 것이죠. 그러고도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그리고 북한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G7의 정신이 뭐냐면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어떤 공여로
모든 인류가 이 백신에 접근하는 권리를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제안으로 그런 어떤 백신 공여 프로그램이 제안이 됐고 미국이 절반 부담하겠다. 나머지 국가들도 분담하자. 그래서 저희도 올해 1억 불, 내년에 1억 불 내지는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남는다면 현물 공여. 이렇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여한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백신을 어디서 생산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생산 기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세계 인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기업이 생산하게 될 몫을 늘리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양이 된다면 우리 국민이 맞을 백신을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G7 정상회의의 결과와 의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